혁명의 분자 오브에서 바브라 맥클린톡과 트랜스포전.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은 그동안 쓰레기 DNA를 올렸던 부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다. 단백질 코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되어 왔던 염색체의 쓰레기 부위들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염색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미러 같은 NC RNA를 전사함으로써 세포의 활성을 미세히 조절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진 트랜스포전 중 일부도 세포의 활성화된 트랜스포전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지 않도록 기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트랜스포전은 옥수수를 연구하던 바브라 맥클린톡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존재를 나타냈다. 옥수수를 통해서 piRNA 발견. 고등생물에서 생식세포는 발성의 초기 단계에 격리된다. 아우구스트 바이스만의 연구로 널리 알려진 이 현상은 획득 형질의 여전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트랜스포전과 같은 전이 인자들은 염색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자신을 염색체 속에 쑤셔넣는다. 트랜스포전과 같은 이기적인 인자들의 지나친 활성화는 개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생식세포에서 트랜스포전이 날뛰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 생식세포를 이기적인 유전자의 횡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생명체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DNA 메틸화가 그런 방어 기제 중에서 하나로 알려져 있다. APOBEC라는 효소가 역전사 트랜스포전을 막기 위해 진화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RNA 간섭에 의한 역전사 트랜스포전 억제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다. 트랜스포전은 옥수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지만 트랜스포전의 횡포를 억제하는 마이크로 RNA인 파이RNA는 초파리에서 발견되었다. 알렉세이 아라빈을 비롯한 연구진은 초파리의 각 발생 단계마다 발현되는 미르 유전자를 찾고자 했다. 미르는 보통 22개 내외의 짧은 RNA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구진은 24에서 29개의 RNA 조각으로 이루어진 미르보다 조금 긴 RNA 머리를 발견한다. 돌연변이로부터 PIWI 단백질, piRNA의 단짝. piRN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piWI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백질은 초파리 줄기세포의 비대칭세포 분절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그 존재가 밝혀졌다. 이고노트와 piWI 단백질의 유사관계는 아고노트라는 단백질의 이름은 애기 장대를 연구하던 식물유전학자들이 찾은 돌연변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생물학 특히 유전학 분야의 돌연변이에 들어있는 재미있는 이름들이 아주 많다. piRNA의 특징은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첫째, 이는 미르나 siRNA보다도 더 길다. 둘째로 대부분의 piRNA들이 유전체의 특정한 부위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전체의 과열점에는 수천 개의 piRNA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결국 대부분의 piRNA들이 유전체의 아주 좁은 부위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piRNA는 미르와 siRNA에서 보이는 말단부의 고리형 2차 구조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piRNA가 미르나 siRNA와는 다른 종류에 속한다는 이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넷째로 17% 정도의 piRNA가 라인이나 SINE와 같은 반복적인 염기 서열 및 트랜스포전 부위와 겹치는데 이런 piRNA가 트랜스포전으로부터 유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진화했다는 이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생식세포를 보호하라. 초파리의 생식계에서만 4천여 개의 piRNA가 밝혀졌다.
초파리 유전자 개수가 14,000여 개로 알려져 있으니 4,000 종류나 되는 PIRNA의 다양성은 대단한 것이다. 초파리라는 모델 동물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 기능이 초파리 돌연변이로부터 밝혀졌을 정도로 초파리에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수행했던 연구들은 분자 생물학 연구의 중추로 기능해왔다. 밀의 존재가 알려지고 siRNA와 관련된 단백질들의 기능이 밝혀지면서 과학자들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RNA의 비밀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플라멘코와 집시의 춤. 발견의 역사는 언제나 우연히 강력히 지배하는 공간이다. 원래 협심증 치료제를 개발하려던 어떤 회사의 연구진은 임상치료 과정에서 한 약물이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 상품으로 일약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염색체 방랑자 집시. 앞에서 PIRNA에 대한 연구는 트랜스포전 즉 염색체의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이인자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PIRNA가 전이인자의 이동을 조절하리라는 최초의 실험적인 근거는 집시인자라는 유전자좌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왔다. 실제로는 해당 유전자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해당 유전자좌의 돌연변이나 결손이 있는 초파리 개대에 의해서 집시 전이인자의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전이인자의 연결고리는 브레케네를 비롯한 연구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염색체의 말단에는 텔로미어라는 부위가 존재하는데 DNA 복제가 거듭될수록 염색체가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뚜껑인 셈이다. 초파리의 X 염색체 텔로미어와 인접한 부위에는 X타스라고 불리는 유전자 좌가 있는데 타스라는 반복적인 염기 서열로 도배되어 있는 부위다. 이들은 PIRNA의 상당수가 이 부위의 염기 서열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PIRNA가 전사되는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좌 근처에 트랜스포전인 P인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더 놀랍다. P인자의 난입과 초파리의 대응은 P인자는 현재 초파리 돌연변이의 대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트랜스포전이다. P인자가 생식세포에 난입하는 질병은 초파리들에게는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병이다. 아마도 초파리라는 종에게 P인자의 출현은 인류가 흑사병으로 살아남았던 역사와 비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PIRNA를 이용한 전이인자의 억제에는 강력한 증폭 과정이 소환된다. PIRNA는 처음에 전사되면 표적으로 삼는 전이인자와는 안티센스인 상태가 된다. 앞서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자면 안티센스란 AGTC로 이루어진 염기 서열이 서로 마주보고 염기짝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DNA는 이중노선이고 양방향으로 전사가 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는 PIRNA 유전자자도 센서와 안티센서 두 종류의 전사체를 만들 수 있다. 파이 이야기. 생식세포 유전체를 안정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P인자와 같이 전이인자의 무분별한 복제를 억제하는 일은 중요하다. 핑퐁 모델. PIRNA를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로부터 전사된 RNA는 PIWI 단백질과 결합한다. 유전적인 기억 장치는 미르 발견이 예쁜 꼬마 성충에 대한 연구에서 촉발되었던 것처럼 PIRNA도 초파리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기초가 정립이 되었다. 전이인자와 숙주의 공진화. 전이인자는 숙주의 유전체 안에서 기생하고 번성한다. 유동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전이인자는 단백질을 코딩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전사가 조절 네트워크의 상태를 바꾸기도 하며 염색체의 절단을 유발하고 나아가 대규모의 염색체의 재조합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이 분류한 이기적인 암과 미르, 암을 진단하는 전력과 치료하는 전력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실은 공통점이랄 것도 없이 매우 간단한 한 가지 문제면 해결될 수가 있다면 암이라는 질병의 초기 진단과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가 아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어떻게 다른가? 조직 검사와 종양 제거술 및 화학요법으로 이루어지는 외과적인 시술 이외에 유전자 검사를 통한 암 진단과 치료는 정상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발생한 암세포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집합이다. 도대체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어떻게 다른가? 좀 더 일찍 그 차이를 알아낼 수는 없는가?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는 없는가? 그것이 암 연구자들의 수건이자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발생학, 종양학, 암 치료의 조건은 미를 이용한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건데요. 미를 이용한 암 치료의 장점, RNA 치료로서의 가능성은 산소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발견한 화학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은 산소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곤 했다. 필수 아미노산이 발견되었을 때도 아미노산을 이용한 건강비법이 성행했다. 비타민도 마찬가지. 노벨 학생 평화상을 모두 거머쥐었던 라인스 폴링은 생일의 비타민 C의 천론자로서 미국에서만도 수천만 명의 시인들을 모은 바가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도 줄기세포라는 만능치료제의 강풍에 휩싸여서 심각한 과학 스캔들을 겪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임상치료 결과도 없는데 강남의 부여청에서 태반 주사와 줄기세포는 불로장생의 매혹으로 통했던 듯하다.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라는 개념은 RNA를 이용한 질병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전자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RNA를 이용한 질병 치료가 이 두 가지 방식의 유전자 발현의 조전자로서 RNA의 기능을 더 씌운 것이기 때문이다. 유전자 치료는 1980년대에 기원한 것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지닌 채 태어난 사람에게 정상적인 유전자를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결국 유전자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적인 상태를 변형시켜 유익한 치료 결과를 얻는 것으로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대체하거나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에 대항하는 특정 기능을 가지는 유전자를 세포 내로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암 치료의 희망을 찾아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 세포만을 골라서 파괴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특이성 문제.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미 망가진 우리 몸의 면역계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외과적인 절제술이거든 또 화학이든 방사선 치료건 암세포 그 외의 특이성을 더해주는 미로 소표체 혁명의 분자, 분자의 혁명, 도그마, 독재자, DNA에 대해서 정성자의 발견과 RNA 재발견, 조절자 RNA 재발견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네요. 그러니까 역시 암이라는 것은 잘라내고 절단하고 뽑아내고 이런 방법의 핵심을 둔 표적 항암에 대한 내용이군요. 자, 한경의 인지조율사 6부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본성과 양육 그리고 도문화 본성과 양육 인간이란 RNA는 인간다움이라는 주제를 조율할 수 있을까? 인간다움 RNA 재발견의 생물학자들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환원주의의 모국을 매는 생물학자도 없으며 환원주의를 경시하는 생물학자도 없다. 적어도 생물학이라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본성과 양력의 이분법은 해결되었다. 남은 것은 여전히 생물학자들은 유전자 환원주의의 화신이라고 여기는 인문, 사회과학자들의 태도뿐이다.
RNA라는 물질이 중심 도그마를 부수며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의 조절만으로도 엄청난 후성 유전학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듯이 다시 RNA는 그 방식 그대로 번성돼 양육의 구도 속에 오래도록 침잠되어 있었던 인간다움의 의미를 되새기해 줄지 모른다. 단백질 너머의 과학은 단백질 1% 차이 그리고 조절 유전자 단백질 넘어 아미노산 KI 포유류 인간 가속화 유전자 단백질 시대에는 인간의 유일함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된 방법론들 또한 그런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사고의 제한은 아무도 도구의 제한 혹은 지식의 불충분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은 유연하다. 단백질 시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RNA라는 물질이 생물을 변화시키고 있고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도 RN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네스 RNA 유전자 발현의 미세 조절자 미르가 발견된 이후에 미르라는 물질이 없이 진행되는 모든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는 미르의 기능을 찾는 일에 집중이 되어졌다. 21세기 과학의 새로운 화두는 뇌과학이다. 당연히 엄청난 수의 신경생물학자들이 미르와 뇌 활동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 엄청난 발견이 있었다. 분자 진화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진화 발생 생물학과 미르 유전자 미르 인간 두뇌의 진화에서 RNA의 역할은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서 RNA의 역할이 속속 밝혀지면서 신경생물학자들도 인간 두뇌 활동에서 RNA의 역할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 차파리오 혹스 또 유전자 교는 몸의 초기 발생하는 순서대로 염색체상에 배열되어 있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신경가소성에 의해서 장기 기억이 가능해지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 및 억제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의 유일한 미르 유전자들 두뇌의 기능에 미르에 의한 유전자 발현이 중요하다면 인간의 두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미르 유전자들의 역할이 큰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르 인지과학과 분자 유전학의 조우 인지과학은 1950년대에 등장한 인지과학과 후성 유전학 RNA 편집이라는 현상 메트라가 미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신경세포의 활성을 제어한다면 아예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를 뒤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RNA 편집이라는 현상은 DNA에서 mRNA가 전사된 후에 mRNA의 염기서열을 치환하거나 새로운 염기서열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전사된 유전자가 수행할 명령을 뒤바꾼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전사된 mRNA가 RNA 편집 후에는 A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A보다도 기능이 개선된 단백질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뇌의 RNA 편집은 RNA의 선택적인 스플라이싱처럼 단백질 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유전자와 환경의 조율 유전의 환경의 이분법은 오래되고 지루한 논쟁이지만 여전히 양극단에서 선학자들 간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 변경, 편집 과정, RNA 편집과 두뇌의 진화 RNA 편집을 담당하는 효소들을 ADR라고 부른다. 이 효소들은 발현이 감각이 나타나는 것은 신경계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ADAR3라는 효소는 두뇌에서만 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RNA 수준으로 질적으로 뒤바꾸는 RNA 편집 현상이 신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영장류의 쓰레기 DNA와 RNA 편집 과정은 최근 들어서 알려진 사실 중에서 하나는
생쥐보다도 인간에게서 A1으로 염기 전환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환경과의 인지 조율 도구 RNA. DNA의 환경을 기록하기. RNA 편집 과정은 외부 환경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환경 정보의 DNA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할까? 앞에서 소개했듯이 암여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변이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생명체가 유전체의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면역계의 세포들이 그렇다.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외부 물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은 염색체 제조업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유전체의 염기 수요를 수정한다. 외부 항원으로부터 개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선택압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의 발생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기틀을 마련해 준 셈이다. 면역계의 세포들은 DNA 수리 효소들이 정확히 작동해야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전체의 정보들을 수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DNA 수리 효소들이 발생하는 돌연변이에 면역세포와 신경세포들이 민감한 이유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신경세포에서도 가능할까? 면역계의 경우에 이러한 분자적인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RNA 편집에서 DNA 재부호화로 상황을 정의하자면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두뇌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외부의 환경 변화들을 RNA에 기록하는 기제가 존재한다. RNA에 기록된 정보들이 DNA로 거꾸로 기록되려면 세포질에 존재하는 편집된 RNA들이 핵 안으로 들어와야만 한다. 기억의 비밀. RNA 편집 과정이 단순히 환경의 정보를 RNA 수준에서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DNA에 재기록하는 과정을 DNA 재부호화라고 부른다. 재부호화. 더욱 놀라운 사실은 RNA에 일어난 변화가 DNA의 정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신경세포 내부에서 면역세포에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DNA 수리 효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 몇몇은 RNA를 주형으로 사용해서 DNA의 정보를 수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에 이러한 DNA 수리 효소들이 RNA 편집 과정에 의해서 수정된 RNA를 주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DNA에서 RNA로 흐르는 정보의 순차적인 흐름이 뒤잡히게 되는 셈이다.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하는 두뇌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에 역순하는 가소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외부의 환경 변화가 RNA로 그 RNA의 정보가 유전체 속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기억물질의 역사. 이 가설은 아직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검증되기 위해서는 짧은 실험적인 증거와 시간이 필요하다. 기억. 급진적인 한원주의, 정보이론 그리고 생명이라는 복잡한 현상, 방사선 결정학과 생화학에 의해서 주도된 분자생물학의 여명기의 생명현상을 분자에 기속시키려는 급진적인 환원주의자가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응거의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분자생물학의 탄생을 다룰 때 많은 철학자들은 정보이론이 분자생물학에 미친 영향을 거론하곤 한다. 새로운 RNA라는 분자가 기억과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1960년대 초반의 연구 결과들은 기각이 되었다.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RNA나 단백질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가설은 폭넓은 지지를 받았지만 정확히 어떤 분자가 어떤 기억을 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알기가 힘들었다. RNA 편집과 DNA 재부호화가 기억과 학습이라는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분자생물학의 발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외부 환경의 변화가 RNA에 기록된다는 것이 RNA라는 물질이 외부 환경의 정보를 담는다는 식의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RNA는 외부 환경의 정보를 세포의 내부로 전달할 뿐이다. 그 전달되는 방식은 의미론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어떤 단백질의 mRNA를 편집하는지를 알게 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외부 환경의 전체적인 정보를 연적해낼 수는 없다. RNA 편집 과정이 외부 환경의 초유를 사라는 말의 의미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통해서 기억과 학습을 연구하는 수준의 하층 부위에 RNA에 의해서 조율되는 본질적인 기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은거가 시도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거꾸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